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5가지 주제로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내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되었고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소환보다 시급한 일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 청와대에 있는 각종 문서의 폐기와 반출 가능성의 우려가 큽니다.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 길게는 30년 동안 열람이 불가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지만 그 사이에 폐기나 반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벌어진 현장으로서 증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망 옮긴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삼성동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삼성동의 또아리를 틀고 본격적인 사저 정치에 나서면서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데다 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몰려와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대고 몸싸움을 벌이는 탓에 경호 인력뿐 아니라 경찰까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출입구가 인근 초등학교 후문의 단일 통학로라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등하교 시 주의할 점을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던 삼성동 주민들에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 세로미와 희망이와 이제 막 눈을 뜬 7마리 강아지조차 청와대에 버려두고 왔다 하니 박 전 대통령의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합니다. 삼성동은 이제 사건 사고의 현장이 됐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주사가 펼쳐지고 맹렬 지지자들과 언론사 취재진, 경찰들이 함께 섞여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이 꿈꾸는 사저 정치입니까? 오늘 아침 사저로 들어가는 올림머리 미용사의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만 옮겼을 뿐 박 전 대통령은 무엇 하나 다름없는 일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범죄 혐의의 피의자란 사실을 언제쯤 자각할 것입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소식을 고대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을 위한 제킹 바지선 두 척이 이달 12일 사고 해역에 도착해 와이어 연결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와이어 작업에만 보통 보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준비를 마친 뒤 소조기인 내년 5일 첫 인양 시도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세월호 인양 관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는 4월이면 꼬박 3년을 팽목항에서 여전히 세월호에 잠들어 있는 9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온 미 수습자 가족들에게 반드시 인양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날아들기를 기대합니다. 2년 후에는 선체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체조사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금과 업조처럼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김태우 의원은 배덕한 입을 닫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라. 자유한국당 김태우 의원이 오늘 우리 당 문재인 안희정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죽든지 이미 회족이 되어야 할 대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막말러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박 정당인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적폐 대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무능에 부역한 자유한국당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판에 웬 적반하장입니까? 또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깔을 빼려 노력할 필요도 없고 박 전 대통령의 색깔을 유지하려고 덧칠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를 지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라면 자유한국당은 공방의 길을 포기하고 박 전 대통령의 사당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배덕한 입을 닫고 국민들 앞에 섰고 대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이네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 교육사다리 복원과 교육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소득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비 격차가 최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월 5만 원 수준인데 반해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44만 3천 원으로 무려 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 전 같은 조사에서 6.4배였던 것이 1년 사이에 8.8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교육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녀 사교육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상당합니다. 서울이 35만 2천 원인 반면 전남은 절반 수준이 16만 2천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자녀 사교육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서울대 입학생의 3분의 1이 강남 3구 출신이고 소위 스카이 대학의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 장학금이 필요 없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더 이상 대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너진 교육사다리의 복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투자입니다.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명문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에 교육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